매일 반복되는 일상, 돈 걱정,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일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일 안 하고 살려면 순자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 이야기, 부자 마인드, 궁금하다면 부자 벤치마킹 채널 구독하고 지금 바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자유,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선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죠. 더 이상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 없이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을 때 자고, 평일 낮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억지로 월급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만나는 사람, 심지어 오늘 점심 메뉴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 걱정 없는 삶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열쇠입니다.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순자산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10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왜 10억 원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때문입니다. 한국의 높은 물가, 특히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했을 때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으로 연 5% 수익률의 자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금과 공실률 등을 제외하면 월 4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투자 방식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은 최소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혼자 사는 싱글인지, 아이가 있는 가족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산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별 생활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목표 순자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 참고일 뿐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순자산은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10억 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형태와 소비 습관입니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얼마나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생활비가 달라지죠. 두 번째, 건강과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보험 가입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가족 구성원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인지, 배우자와 함께하는 신혼부부인지, 자녀가 있는 가정인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능력입니다. 똑같은 10억 원이라도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10억 원보다 적은 자산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만 같은 경제적 자유,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의 순자산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동기부여가 되고 계획을 세우기도 쉬워집니다. 두 번째, 철저한 가계 관리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예산 관리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축은 경제적 자유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현명한 투자입니다.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활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끊임없는 자기 개발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책,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실패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와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순자산 규모, 그리고 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꿈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 이야기, 부자 마인드, 더 궁금하시다면 부자 벤치마킹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